마지막으로 이브닝 순다도 보겠습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가 평점을 매겼는데요. 역시 오늘 또 유일하게 케인에게 손흥민보다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킬패트릭답죠? 게다가 후반에 30분밖에 안 뛴 다이어한테는 8점을 줬어요. 아니 다이어가 뭘 했다고 결승골 벤탄쿠르랑 갔습니까? 아니 대체 오늘 경기에서 뭘 보고 토트넘이 본머스전에서 전반과 후반전 완전히 다른 경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힘들게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전 그리고 후반 5분에 추가골을 내주면서 0대2까지 쫓겼었는데요. 계속된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꿨고 시스템까지 3-5-2에서 3-4-3으로 변화를 주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결국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막판 극장골 과정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제 코너킥이 벤탄쿠르가 찬 게 이제 맞고 나온 걸 다시 쳐넣었기 때문에 도움으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손흥민 선수 이날 기록을 좀 볼게요. 투톱에 주로 이제 오른쪽에 위치를 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로얄 그리고 스킵 이 선수들하고 주로 이제 많이 좀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패스 공급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섬처럼 지금 유일하게 패스 라인이 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죠. 후반전에 3투브로 전환하면서는 원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왼쪽으로 이동을 좀 했죠. 하지만 최근 콘테 감독의 3투브라는 것은 이제 측면 쪽으로 많이 벌리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안쪽에 들어와서 많이 플레이를 하는데 이날 본머스가 굉장히 좀 내려앉은 채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많이 부여받지 못했고요. 사실 우리가 기대한 어떤 특유의 시원시원한 어떤 질주, 스프린트를 통한 어떤 그 상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선발 투톱으로 나왔던 손흥민과 케인의 주요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풀타임을 뛰었고요. 득점과 도움 없었습니다. 볼터치도 뭐 50대 40이니까 비슷했고요. 슈팅 나란히 3개씩 때렸고 유효 슈팅은 손흥민 선수가 1개 더 많았습니다. 패스 성공률 뭐 비슷한데 보시면은 이제 키패스 손흥민 선수는 6차례나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를 넣어줬고 케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상황이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손흥민인데 거의 뭐 무한 크로스 예, 어떤 도구로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너킥을 13번이나 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크로스가 많이 기록이 됐고요. 그 상황이 아닌 그 이후에 루즈볼 상황이나 이럴 때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크로스를 총 17번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동료에게 연결된 것은 5번. 29%니까 좀 낮아 보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날 토트넘이 크로스를 무려 52개나 했습니다. 그 중에 성공한 크로스가 10개밖에 안 돼요. 성공한 크로스의 이제 절반을 손흥민 선수가 한 것인데 아무튼 이날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크로스 성공률은 19%였습니다. 굉장히 좀 저조했어요. 손흥민 선수 이제 29%를 기록을 했는데 토트넘이 상대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특히 이날 중원이 벤탄쿠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뭐 혼돈 그 자체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경기가 안 풀리니까 계속 사이드로 윙백들 전진시켜가지고 크로스 시도하게 만드는 아니면 안쪽으로 컷백 시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줄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나올 때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최근에 보면 크로스를 많이 좀 장려하는 그쪽으로의 어떤 공격 루트 개발에 많이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축구가 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자, 드리블 시도는 손흥민 선수 1번에서 성공을 했고요. 이제 케인 같은 경우는 5번 시도를 해서 2번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록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날 뭐 공격 포인트는 없었고 뭐 결정적으로 이 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굉장히 많은 공격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케인보다는 공격 작업에 그러니까 토트넘의 공격 시퀀스에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 개입을 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막상 현재 언론 평점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케인보다 손흥민이 좀 낮고요. 예, 뭐 심지어는 교체 투입된 뭐 다이어나 모우라나 이런 선수보다 낮습니다. 물론 좀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예, 좀 뭐랄까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 전체적으로 오늘 선정한 4개 매체에서 매긴 평점인데 이제 콘테 감독 평점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고 평점은 교체 투입돼서 결승골을 넣었던 벤탄쿠르가 골도 넣었지만 골 외에도 팀 분위기 바뀌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요즘 토트넘 중원은 호장군보다는 이 벤장군이죠. 벤탄쿠르가 정말 좋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이제 골까지 넣으면서 최근에 득점력까지 또 발휘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평점은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더맨더머라는 얘기까지 들은 산체스하고 로얄입니다. 이날 로얄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산체스는 3백의 오른쪽 수비로 나왔는데 이 둘이 있는 위치에서 결국 두 실점 모두 나왔고 정말 더맨더머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진했습니다. 아니 근데 로얄은 왜 자꾸 쓰는 거지? 이건 저희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콘테 감독 현지에서도 계속 이렇게 평점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기자회견 때 질문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콘테 감독은 네 모르겠어요. 스펜스나 도어티는 아니면 하다못해 모우라의 뭐 윙백 전환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깝깝합니다. 그리고 이날 그 비수마 역시 낮은 평점 받았고요.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좀 실점 장면에서 거의 뭐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이날은 역대 뭐 못한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못한 경기 중에 하나로 꼽힐만 합니다. 자 매체별로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영민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 줬고요. 전반전 막판 짧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뒤 그 슈팅 얘기하는 거죠. 골키퍼 정면으로 갔던 정면이 아니구나. 골키퍼가 선방을 했던 좋은 슈팅. 자, 그 뒤 활약은 별로 없었지만 위협적인 코너킥을 배달해 줬다. 앞서서 소개해드리는 두 개 매체에서는 콘테 감독 평점이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제 6점 줬고요. 마르세유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갬블, 도박을 걸었다. 결국 결과를 내기 위해서 평상시 주전 선수들을 투입을 해야 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없이 평점만 준 선수들을 보면 벤탄쿠르 다이어한테 7점을 줬고요. 모우라 페리시치에게 6점을 줬습니다. 자 해리 케인 6점 줬고요.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찬스를 만들었던 전반 막판에 많이 그 경기에 개입을 할 수 있었다. 올리버 스킵에게 5점을 줬습니다. 상대 골키퍼를 시험하는 슈팅을 날리기도 했지만 꾸준히 위협적이지는 못했다. 평소와 같은 창의적인 모습이 부족했고 하프타임 교체됐다. 그러니까 꽤 오래 쉬었잖아요. 이 친구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는 경기 출전 기회도 많이 얻지 못했고 폼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스킵이 좋을 때는 볼을 잡고 굉장히 턴도 좋고 또 방향 전환이나 공격 전개, 수비 지원 굉장히 준수했는데 이날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빈손 산체스에게 4점을 줬습니다.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몸을 너무 쉽게 던졌다. 좀 쓸데없는 태클로 상대 공격수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줬던 첫 골 실점 장면이 있었죠. 자, 다음은 이제 바이탈 스포츠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데 이제 펜진이죠. 자, 여기 보면 콘테 감독 평가 4점.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멘트를 했더라고요. 승리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심스러운 수비 라인을 스타팅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해야 된다. 대체 로얄과 산체스를 같이 뛰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실제 이렇게 썼어요. 여기 콘테 감독이 오늘 경기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둘을 함께 뛰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로얄과 산체스가 함께 나오는 스타팅 라인업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 둘이 있는 라인에서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참 콘테 감독의 이 둘을 동시 기용한 선택을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메르송 로얄에게 2점을 줬습니다. 다빈손 산체스에게도 2점을 줬고요. 자 로얄 평가 많이 부족했다. 말이 길어지면 욕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확실히 펜진이니까 굉장히 신랄하게 평가를 하는 모습. 자 산체스에게도 2점을 주면서 이제 산체스와 로얄이 함께 뛰면 더맨더머가 된다. 야, 이 표현을 현지도 쓰는군요. 당연히 뭐 헐리우드 영화니까 더맨더머 기억하시죠? 짐 캐리 나왔던 거. 아니 대체 이 둘이 토트넘 스타팅 라인업에 어떻게 함께 이름을 올리냐. 참 이제 공감이 가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평가 없이 이제 벤탄쿠르에게 8점 주면서 경기 MOTM, 맨 오브 더 매치 선정을 했고요. 중원에서는 호이비에르 7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는 부진했지만 미드필드에 벤탄쿠르가 투입된 뒤에 훨씬 좋아졌다. 요 둘의 파트너십이 토트넘의 역전승에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손흥민 선수에겐 6점을 줬습니다. 경기 내내 세피스에서 고전했지만 그러니까 코너킥 못 찼다는 얘기죠. 결국 필요할 때 한 건 해줬다. 마지막 그 코너킥이 정말 적중을 하면서 벤탄쿠르의 결승골에 연결됐습니다. 자, 해리 케인에게 6점을 줬고요. 손흥민과 비슷하게 케인도 정말 힘든 경기를 했다. 예. 사실 저는 앞서 제가 기록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흥민보다 케인이 거의 존재감이 후반지를 거의 안 보였습니다. 예. 근데 평점에서는 네 그래도 좀 준수하기 좋네요. 올리버 스킵 4점. 오늘 정말 불쌍했다. 아니 뭐 좀 못했다. 푸어라는 표현. 푸어라는 게 사실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불쌍했다를 택했습니다. 불쌍할 정도로 못했기 때문에 스피드는 사라졌고 슈팅은 부정확했다.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이브닝 쓴다도 보겠습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가 평점을 매겼는데요. 역시
오늘 또 유일하게 케인에게 손흥민보다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킬패트릭 잡죠? 게다가 후반에 30분밖에 안 뛴 다이어한테는 8점을 줬어요. 아니 다이어가 뭘 했다고 결승골 벤탄쿠르랑 같습니까? 아니 대체 오늘 경기에서 뭘 보고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평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손흥민 선수에게 6점 줬고요. 또다시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벤탄쿠르의 결승골로 이어진 코너킥을 올렸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몹시 부진했는데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성이 복귀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 같다. 좀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둘이 복귀하면 밀려날 것 같다라고 쓴 줄 알았는데 다시 봐도 이렇게 써더라고요. 네. 자, 해리 케인 7점. 뭔가 해낼 것 같은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였다. 아니 나랑 같은 경기 본 거 맞습니까? 아니 경기 내내 케인만 봤나? 아니 케인이 오늘 경기에서 솔직히 뭔가 해낼 것 같은 선수로 보였습니까? 마지막에 시간 끌 때만 정말 케인다웠지. 오늘은 저희 입중계하면서 칸에 나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보신 분들이 정말 그렇게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 킬패트릭 기자 혼자서 뭔가 해낼 것처럼 기대를 했다는 뜻인가? 아무튼 좀 너무 과한 점수 같습니다. 자, 라이언 세스닉에게 7점을 줬습니다. 굴절에 도움을 받긴 했지만 골을 잘 넣었다. 득점 장면을 제외하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를 했네요. 에릭 다이에게 8점을 줬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다이어 사랑. 3백의 오른쪽에서 뛰면서 좋은 플레이를 했다. 교체 투입 때가 30분 뛰었는데 여기 보시면 전진에서 몇 차례 대단한 크로스를 올려줬다. 뭐 나쁘진 않았어요. 예, 3백이 오른쪽에 나와 산체스보다 훨씬 낫으니까. 그런데 8점 대단한 크로스 사실 여기 보면 그레이트 크로스이스라고 썼는데 대단한 크로스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렇게 그레이트한 크로스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거 몇 번 했다고 8점을 준다고? 이건 솔직히 좀 미친 것 같네요. 예. 로드리고 벤탄쿠르 8점. 중원의 침착함과 집중력을 불어넣어 경기 흐름을 바꿨다. 침착한 마무리로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영웅이 됐다. 뺄 수 없는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썼습니다. 이반 페리시치에게는 7점을 줬고요. 네. 세피스에서 페리시치의 기량은 엄청난 위협이 된다. 코너킥으로 데이비스의 동점골을 도왔다.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평가네요. 에메르송 로얄에게 4점 줬습니다. 로얄의 오늘 경기는 유망했던 찬스에서 때린 슈팅이 관중석으로 들어간 그 장면으로 압축된다. 네, 혹평을 했습니다. 산체스 여기서도 뭐 최저평점 받았고요. 실점 장면에서 모두 자기 위치를 벗어나 있었고 공을 갖고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모두 불안해 보였고 산체스 나간 뒤로 팀이 나아졌다. 이건 정말 최악의 평가죠. 그리고 산체스는 오늘 이런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풋볼 런던 볼게요. 손흥민에게 6점 줬고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게는 또 한 번 당혹스러운 경기였다. 시간이 가면서 나아지긴 했지만 좀 전체적으로 부진했고 하지만 막판 결승골로 이어진 코너킥을 찼다. 해리케인에게 같은 6점을 줬습니다.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를 하려고 했지만 72분에 첫 슈팅 나올 때까지 거의 기회가 오지 않았다. 후반 27분. 네.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 8점 줬고요. 벤탄쿠르가 들어간 뒤에 토트넘 미드필더가 훨씬 더 나아졌다. 굉장히 좋은 평가했습니다. 골도 넣었지만 사실 골 외에도 벤탄쿠르가 미드필드에 거의 뭐 숨을 불어넣었다고 해도 좋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페리시치 역시 코너킥 도움 이걸로 7점 받았고요. 다이어 여기서도 7점 줬습니다. 3백의 오른쪽에서 뛰었는데 전진해서 그 인상적인 네, 알겠습니다. 에메르송 로얄에게 4점 줬고요. 전반 막판 박스 안에서 때린 홈런은 잊고 싶은 순간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산체스 여기 또 4점. 네, 거의 뭐 비슷한 얘기죠. 신뢰를 주지 못했고 후반전에 교체가 됐다. 마지막으로 이브 비수마에게 5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 박스 안에서 공을 따내면서 콘테 감독의 박수를 받기도 했지만 흔치 않은 선발 출전기에서 또다시 부진했다. 여전히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던 비수마고요. 이날 이제 3-5-2로 선발 라인업을 짰는데 일단 오늘 이 경기는 어떤 포맷의 적합성을 논하기보다는 선수 구성에 굉장히 좀 이채로움, 요게 경기력으로 전반전에 좀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좀 토트넘에게는 힘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콘테 감독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한편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좀 선발이 아닌 선수들에게 출전기를 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했던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지 평점, 현지 반응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